그래서 카의 주시가 서류 배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이런 서류 배분 장면에 이어서 헤렌장의 주인이 달려와서 칼을 내쫓으려 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죠, 그죠? 이제 이 장면 끝나고 나면은 주인이 막 쫓아와가지고 난리 벌써 나요, 그죠?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그죠?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 장면 아무도 보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의 비밀 같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런 사정이 곧 나올 텐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마치 문제가 서류 배분에 있는 게 아니라 카가 개입하기 때문에, 카가 주목하기 때문에, 카가 탐구하기 때문에, 카가 참여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간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내가 뭔가를 보고 있으면은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때는 시험 감독이라도 가가지고 학생들이 막 답 쏘고 있지, 그죠? 제일 이상한 선생님 누구예요? 괜히 가까이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죠? 애가 발짝 얼어가지고, 안 그래도 머리 안 나는데 까먹었는데, 쳐다보면 얼어버리죠, 그죠? 못 쓰는 거예요. 망칩니다. 이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관에 뭡니까, 이거?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설명도 못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응시의 문제예요, 그죠? 내가 보여지는 순간에 나는 보여지는 나가 되고, 보는 내가 되는 순간에 쪼개지고 그러거든요? 분열돼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바짝 얼어버리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나를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약간 얼거나 멍해지지, 그죠? 이런 게 벌어집니다. 내가 이제 나를 상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본다는 것은 사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은 예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칸은 이 모든 것을 호기심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유심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략 좀 하고. 자, 이 일은 갈수록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번호가 맞지 않거나, 하인들이 구별할 수 없는 서류가 있거나, 다른 이유로 나리들이 이 일을 제기하든가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신경에 있는 것들이죠. 정확히 배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가끔 엉뚱한 이메일 오지, 그죠? 내가 원치는 이메일이 오고, 내가 원하는 이메일은 안 올 때가 많지, 그죠? 이것도 사실은 서류 배분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내가 엄마, 아빠 유전해가지고 막 조합해가지고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조합은 어디가 없고, 그죠? 엉뚱하게 남는 것들이죠. 성질 더러운 거는 나한테 오고, 그죠? 머리 좋은 건 안 오고 막 이런 식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생깁니다. 누구 탓이에요, 이거? 그죠? 애매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한 번 배분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좌가 뭔가 하면은 잘못 간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반환할 거 아니겠어요? 이 반환해서 반환하라고 그랬더니, 못한다 그러고, 그죠? 이런 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레가 되돌아오고, 열린 문틈으로 서류 반환을 놓고, 그죠? 돌려달라, 못 주겠다, 막 법설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페한들롱엔, 단판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좀 쉽게 하려고 번역본을 서너 개가 떨어놓고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또 번역 서렸습니다. 그죠? 이 단판은 처음부터 큰 어려움에 처했고 전에 활기가 넘쳤던 곳이라도 반환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처음에 웃으면서 주고받고 하다가도 자기가 34번인 줄 알고 33번 줬더니 번호가 틀려가지고 갔더니 어떡합니까? 못 주겠다고 버티는 거야. 소리 지르고 난리 나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듯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죠? 다들 곤란이 않겠어요? 사태를 파악하고 해야 될 텐데 도움 안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잘못 가도 일이 안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유명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 줄일게요. 너무 하는 곤란하니까 5분하고 여자 5분을 미리 정하셔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A, B, C, D, E가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서로 짝을 짓도록 예정해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그죠? 복잡하게 할까요? 헷갈리게. 자, A는 요거와, B는 요거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지, 그죠? 이렇게. 그 다음 E는 요렇게, 그죠? 갑니다. 뭔가 알겠지, 그죠? 몇 번 헤어졌다 만나는 거예요. 어떡하면, 요렇게 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어떡합니까? 이 중에 이 녀석이, 그죠? 마치 이를 알고 있는 듯이 고집 부리면서 자기가 가야 되는 베타가 아니라 감마 아니면 죽겠다고 막 몸이 치는 거예요. 나는 감마 아니면 죽겠다 막 소리가고 감마랑 결혼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중에 한 놈만 딴짓을 하면은 전체가 뭐 감마하고 결혼하게 돼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원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어긋나겠지, 그죠? 그럼 그 친구는 또 딴 데 가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어긋나면은 다 판에 깨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부들이 다 원수가 되는가 봐요, 그죠? 우리 보시면 그죠? 현실의 부부 다 원수 인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이거나 한 분이 딴짓을 한 거야. 그 어근동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짝이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살게, 그죠? 25 결혼해가지고 80까지 살라 그러면 얼마나 긴 기간인데, 그죠? 밤낮으로 살아야 될 텐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하느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한 사람이 어긋나서 생기는 문제 있죠. 그죠? 마찬가지죠. 서류 하나만 딴 데로 가버리면은 좀 곤란해집니다. 하나만 딴 데로 가도,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런 거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초조해서 안에서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거나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이 말이 돼요, 이게? 발을 막 구르고 이게? 뭐 단순히 서류 배분 장면이 아닌 거죠. 온갖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틈으로 몇 번이나 복도를 향해서 서류 번호를 외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럴 때면 수레는 홀로 버려둔 채, 수레 또 이제 막 부르니까 왔다 막 딴 데 가는 거죠. 그죠? 수레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알 수 없지. 그죠? 수레 버려둔 사이에 누가 나와서 가져가지 말라는 법도 없을 텐데, 수레를 버려두고 막 달려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 한 하인은 흥분해서 날뛰는 사람을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다른 하인은 다른 문 앞에서 반환 문제로 실랭이를 벌였다.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가 이제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죠? 시험 보기 위해서 세 가지 ABC 만들었습니다. 가, 나, 다 만들었어요. 다음 가운데 성의 24장에 나오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라 쓰면 틀린 겁니다. 자, 가가 뭔가 하면은, 자, 그런 교섭이나 협상이 오래 걸리는 경우 있죠. 앞에 제가 이제 단판이라고 그랬죠. 그죠? 번역을 여러 가지 하니까. 가끔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죠? 나리의 서류의 일부, 나리가 서류 일부를 내놓거나 그 배상으로 다른 서류를 받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 경우는 서류가 그냥 바뀌었기 때문에 서류가 돌려받으면 문제는 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경우는 하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정명을 합니다. 정명에 의해서 궁지에 빠지거나 끊임없는 단판에 실정이 난 경우에 누군가가 요구받은 서류를 모조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곤란히 만들죠. 그런 경우에는 서류를 하인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복도에 내팽개 칩니다. 그냥 고정될 텐데 갑니까? 이만큼 묶어 서류 어떻게 해요? 우리 이게 묶은 서류 있겠죠. 그죠? 100장짜리 서류 묶었는데 풀어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겠지. 그죠? 일부러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버릇도 없는 서류를 찾지도 못하게. 상당히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옛날에 글 쓰는 사람들이 우리 이런 거는 이제 큰 종이 전지를 이렇게 잘라 쓰는 거 아닌가요? 큰 종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약간 가난한 사람들은 큰 종이를 사가지고 접어 쓰거든요. 접어서. 그 폈을 때 순서가 이제 8절지라는 거죠. 8절지. 8번 자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8번 자르니까 좀 크고 16절지는 더 많이 자라서 더 작은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종이 16장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착한 필자가 여기 쓰고 여기 써 이렇게 쓸까요? 1, 2, 3, 4, 5, 6으로? 꼭 그런 보장 없지. 그죠? 약간 이제 쓰다가 졸리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썼다가, 그죠? 또 다음번에 여기 썼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죠? 자, 막사라는 사람이, 그죠? 자기 집에 쌓아둔 전지 뭉텅이 있습니다. 그죠? 차례차례 썼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경우 따라서.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이거 찾느라고. 힘들겠죠. 그죠?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1, 2, 3으로 하는 경우는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새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가끔 여러분들 그 외국 책들 보면은 책을 샀는데 붙어 있는 책들이 있지.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전지 인쇄를 하는 거예요. 크게 펑 찍어가지고 접어서 책을 만듭니다. 안 자르고. 그런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죠. 그죠? 순서 다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류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죠? 그냥 고의 주지. 그죠? 왜 그러겠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도에 내팽개 쳐서 끈이 풀어지고 종이가 날아가서 하인들은 그 죽느라고 막 애를 먹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잘 찾으면 순서가 맞겠지만 이 하인들이 그 종이 순서를 제대로 확인하신 사람들인가요? 당연히 아니겠지. 그죠? 이를테면 이제 뭐 칸트라든가 막사 쓴 종이 뭉태를 던져버리면 어떡합니까? 하인들 어떻게 그걸 순서를 맞추겠어요? 대충 그냥 해가지고 그냥 가져오는 거지. 그죠? 그런 겁니다. 자, 답은, 그러나 이런 경우는 반환해 달라는 요구에 전혀 답을 주지 않는 경우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라. 그나마 이건 받긴 했지. 그죠? 어떤 사람 문 닫아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거라 우깁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 방 번호 33번인데 34라 쓴 게 우리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들 거라고. 어떡합니까, 이거를? 자, 그래서 그럴 때면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부탁하고 애원하면서 목록을 든 손을 떨면서 규정을 증거로 내세워 보지만 모두 허사이고 이 사람 낮은 사람이고 날이 높은 사람이니까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하인은 허락 없이는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경우가 이렇게 나오지. 그죠? 참, 갈수록 가관이죠.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나마 가좀 되면 일이 좋은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애가 바뀐 경우죠. 그죠? 이런 게 어떻게 해요?
그냥 바뀌면 그냥 각자 가서 커는 거지. 어떡하겠어, 그거를? 그죠? 나중에 확인되지, 그죠? 아, 우리 바뀌었어. 이래가지고 일이 되는 경우 있지, 그죠? 그냥 그만입니다, 그냥, 그죠?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산부인과에서 애를 바꿔쳤다. 또 바뀌었다. 아니면 이제 확인했는데 헷갈려서 잘못 나는 경우 있지, 그죠? 간호사가 뭐 잘못 나가지고 3번 애를 5번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분간 안전 애들이니까. 자, 아니면 이제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죠? 일부러 이제 원수의 집안 애를 다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의 경우입니다, 그죠? 근데 반환이 안 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앞에 두 경우에는 문제가 뭐 심각하긴 하지만 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반환을 거부한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환을 받아야 어떻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자, 분실하고 맙니다, 서류를. 이렇게 서류가 엉뚱하게 배당된다면 서류 처리 절차와 그 내용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짐작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가 문제되죠. 하늘나라는 엉망인가요? 이렇게 원래? 알 수가 없지,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성을 만약에 성과 성의 관리들, 자, 이게 성이 하늘나라라면 관리들은 천사 아니겠어요, 그죠? 천사들 이렇게 하나 봐요, 우리처럼, 그죠? 이상한 천사들이에요. 천사 3번의 그죠? 이상한 변덕도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가요? 천사인데, 카프카가 어떻게 그럽니까? 천사 3번 성질이 웃겨가지고 서류를 돌려주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천사 15번 이 사람은 더 성질이 이상해가지고 문 닫아 걸고는 서류 보여주지도 않아. 이런 식이에요. 천사 14번 착해가지고 서류를 바꿔준다. 이런 됩니다. 13번은 뭐죠? 서류 바꿔주긴 하는데 내팽개 칩니다. 성질이 이상한 천사인가 봐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자, 보시면 알지만 이 날이라고 하는 사람 얼굴이 나타납니까? 얼굴 전혀 없지, 그죠? 무슨 일 하는지 모르죠. 그냥 이제 배분 장면 나타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칸은 이런 온갖 것을 관찰하면서 하인들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좀 생각하고 특히 하인의 끈질김은 매우 마음에 들었다. 하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주면 계속 버텨있다는 거기서 일이 중요한 걸 아는 사람이니까 작고 완고한 방들과 투쟁하면서 하인은 굴복하지 않았다. 칸은 방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종종 방들과 다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자, 물론 그는 지치긴 했지만, 하인 지치겠죠. 지치긴 했지만, 그 다음 중간에 이제 한번 농담하죠. 누구는 녹초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입니다. 곧 기운을 차리고 수레에서 내려 이를 악물고 다시 똑바로 공격 목표인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 뭐 해결 잘 될까요? 자, 그는 두세 번의 짓궂은 침묵에 대해서 반격을 받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식을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똑똑 두드려 놓고는 가는 척 해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갔는가 싶어서 문을 열어볼 거 아닌가요? 그럼 재빨리 발을 디밉니다. 발을 디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에 끼게 만드는 거예요. 문 못 닫게. 그 장면 나오죠. 그죠? 뭐 짓궂은 글쓰기 아닌가요? 물러서는 척해서 다른 문으로 가다가 그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면은 껑충 뛰어가서 문 사이에 발을 집어넣고, 그죠? 발 집어넣으면 어떡하나? 안 닫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참 웃기라고 한 얘기긴 한데, 그죠? 희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꾀도 안 통하면 다른 수를 쓴다는 거죠. 자, 온갖 수를 씁니다. 그 하인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고난을 겪은 서류 배부는 완전히 끝났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서류 배분이 잘 정비되거나 수정되거나, 그죠? 보완된다면은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인들이 노력 열심히 했고, 그죠? 나름대로 관리들도 뭐 협조를 좀 하는 척 해가지고 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 보십시다. 그런데 또 있어요, 문제가. 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점으로 볼 때 하인의 서류 배분 과정은 일종의 투쟁이다. 우리 삶을 투쟁으로 비유하는 거 좋아하지, 그죠? 투쟁이다. 세금 좀 많이 먹이면 뭐랍니까? 세금 폭탄이다. 비유만 오는 거래요? 폭탄 비유 무지 좋아하지, 그죠? 세금 폭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세금 폭탄. 자, 세금 폭탄 맞은 사람이 폭발에 죽었나요? 네? 뭐, 재산세 15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거 먹고 그냥 돌아가셨나, 이거? 네? 왜 폭탄이냐고 그래, 저런 거를? 아주 악질적 비유죠, 그죠? 150만 원, 200만 원 무슨 폭탄이에요? 폭탄이 뭔지 구경도 못 해보셨구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끔 엉뚱한 비유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폭탄이다. 이런 거 막 쓰고 그러죠, 그죠? 폭탄 되게 좋아해, 그죠? 물방울 5개 모이면 폭탄이라고 막 그러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나마 이제 투쟁에서 결연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하인은 제일 없기도 하다는 거죠. 그나마 이런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서류 배분을 매듭 지을 수 있다면 그 과정은 애쓴 만큼이나 또 보람될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 애를 많이 쓰면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성적이 좋습니까? 전 가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옛날에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환상적인 얘기죠. 자기들은 시험 볼 때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왜? 시험 볼 때 수업 2시간밖에 안 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날 오전 수업 마치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 2편 땡기고, 그죠? 말 그렇게 하더라고. 2편 땡기고 또 다음날 시험 또 친다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시험 보면은 2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5일 동안 10편을 본다는 거예요, 영화를. 학생을 영화를 들이보는 것도 이상한 일이 하지만 뭐 알아서, 그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2시간 보고 나서 집에 빨리 가가지고 막 눈이 불티나게 막 공부하지, 그죠? 그래가지고 잠도 안 자고 시험 봤는데 전날하고 시험을 잘 못 봤어, 그죠? 잠 안 자는 바람에. 그럼 가면은 영화 보고 노는 사람 항상 100점 맞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참, 생각 불공평하지, 그죠? 누구는 시험 볼 때는 노는 날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그죠? 밤새워 해도,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 알죠, 그죠? 한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1, 2, 3, 4, 5 충분 매겨가지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 전부터. 1번, 2번, 3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번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까먹기 쉽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3번을 먼저 해야 되나요? 3번, 2번, 1번으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주를 배당해. 1주는 1, 2, 3을 하고, 3일을 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준비한 애는 시험을 못 보는데, 그죠? 정작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보기 전날은 공부 안 합니다, 그죠? 머리 복잡해진다고. 평소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시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이가 없죠, 그죠? 우리 그 사람들 천재라고 그러죠, 그죠? 천재들. 천재들은 시험 보는 날 놀러 갑니다. 영화 보고 있어요, 그죠? 불량 청소년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시험은 보고, 시간 남는데, 그죠? 공부는 다 했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한 번 딱 보면 이해되는데, 공부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분 나쁘게 만들죠. 우리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공부한 사람은 성적이 안 좋고, 그죠? 놀고 먹는 친구는 성적이 좋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잘못 배달되거나, 단판에 실패해서 뺏긴 서류가 없을 수 없잖아요. 앞에 보시던 것처럼 어떤 분은 방문 아예 걸어 잠그고 안 내줬으니까 어떤 게 서류를 못 뺏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단 하나의 서류라도 배달 잘못된다면 이 서류가 보시는 것처럼 카를 청년사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카가 청년사인지 알기 위해서 면장한테 갔더니 서류가 하도 많아 찾지를 못하지. 그죠? 이거 없으면 카 증명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관련될 텐데 이런 서류 배분이 약간 미심쩍게 있다는 것들이죠. 자, 마지막 결정타입니다. 그럭저럭 하얀 일을 마쳤는데 서류 한 건이 메모철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지만 서류에 남아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종이 한 장이니까, 그죠? 관련 번호와 따로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얘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가지고 확인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모든 방 다니면서 이게 맞습니까? 막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수레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배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자, 누군가에게 그 종이 쪽을 맡기면 어느 방 날이건 크게 기뻐할 테지만 그건 다르게 결심했다. 분비한 일이라면 신물이 났던 것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는 집게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같이 간 동료에게 잠자코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칸은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그 종이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막 찢어가 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증거인멸이죠, 그죠? 무시무시한 말로. 그죠? 서류를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면 잘못 배달될 일이 없을 테니까. 혹시 이게 칼을 임명한 서류면 어떡하죠? 칼은 날아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벌어집니다.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물론 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왜 그런지를, 카는 알 수 없죠. 이런가 하면 이것이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종을 봤더니, 이거 찢어버리시오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찢는 종이라 쓸 수 있습니다. 찢는 종이. 기분 좋게 찢어버리시오라 쓸 수 있어요, 그죠? 내 머리에서 안 보이니까 알 수 없는 건데, 이래서 찢어버린 것인지, 아니면은 너무 중요한 건데 찢어버린 것인지, 그런 거 가끔 있죠, 그죠? 너무 중요해가지고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거 다시 찾아가려면 너무 힘들어질 테니까, 없으면 문제가 안 될 테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종이를 찢어버린 것을 카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는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자, 여기 사무에서 본 최초의 규칙 위반이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부정이라고 해도 용서받아야 할 만한 것이었다. 이것을 지배하는 사정을 보건대 사정을 고려하면 하인이 아무런 실수 없이, 그죠? 실수하지 않고 일을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너무 일이 힘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쌓이고 쌓인 분노 또는 짜증과 불안은 갑자기 폭발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단지 종이 한 장을 찢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무죄라고 할 만하다. 갑자기 카가 너그럽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너그럽게 이해할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 시험 볼 때라고 생각하면 어때죠? 답안지 한 찢어버렸다면 누군가의 답안지겠지, 그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건? 일이 잘못된 걸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서류가 배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마지막 장면, 즉 서류 한 장, 단 한 장이지만 남아있고 그걸 찢어버리는 경우 전체 과정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체 과정은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100가지 중에서 하나만 틀리면 다 틀립니다. 그죠? 전체 틀려버리는 거죠. 제가 들은 얘기가 저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남자 2,500만 명, 여자 2,500만 명이 짝을 지었는데 그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전체가 다 어긋나 버릴 수밖에 없는 벌어지는 거죠, 그죠? 바로 그 한 장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 부인이 누구 될지 이름 써놨는데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류 한 장이 이렇게 사라지는 장면에서 전체가 혼돈 또는 우연에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류 배분 과정에서 수많은 우연의 방해를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적인 우연이 있습니다. 이 혼란은 남아있는 것들이죠. 요까지는 그냥 놀랄만한 일이죠, 사실은, 그죠? 다시 말하면은 서류 배분 장면은 이 마지막 장면 보더라도 무의미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또 놀라울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칸은 이러한 사소한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자, 개인의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가 카한테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물론 서류 배분과 관련해서 이런 오류와 실수와 우연은 또 뭐죠? 체계에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체계가 허용하는 오차 범위라 하면 되죠, 그죠?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 우리 각하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잘한다 17%라 그래요, 그죠? 못한다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죠? 좀 잘하시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러는 주제 어떡합니까? 밤잠 안 자고 TV 보고 있죠, 그죠? 축구샷 보느라고. 그렇게 됩니까, 이게? 요런 지도 받으면서 축구샷 밤새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샷 봤더니 피로가 싹 풀린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갑자기 국민들 기분 좋았다가 싹 기분 나빠지겠죠, 그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식의 사소한 오류, 그죠? 있을 수 있는 오차. 이게 17%라는 건 이제 오차 범위가 있는 거죠, 그죠? 약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16.7일 수도 있고, 그죠? 17.2일 수도 있어요, 그죠? 대충 해서 이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모후보는 46%고 43%다. 그럼 이게 3% 이긴 겁니까, 지금 이게? 오차 범위가 3%라면은 이거 확인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항상 오차 범위 있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질문했을 때 사실은 자기가 박을 지지하지만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안을 지지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거꾸로 합니다. 그럼 표 차이가 2배 나버리잖아요, 그죠? 이리 갈 표가 저리 가버리니까 표가 2배 나버립니다, 그죠? 오차가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 여론조사 할 때 거짓말한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차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박을 지지한다 얘기를 했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기니까 여러 가지 있죠. 아니면 자기가 얘기를 똑바로 했는데 자기가 박이라 소리 지르지만 거꾸로 안으로 든 수 있죠. 그죠? 소음 속에서 들다 보면은 뭐 그런 게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차 생기는 것들일 텐데 오차 범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식 오차 범위가 존재하면서 바로 체계가 작동을 합니다. 모든 체계는 오차를 먹고 커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우연과 실수와 착오 같은 것들은 체계에서 계산 가능하고 허용 가능하고 체계가 고려하는 범위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체계의 정상적 기능에 방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알고 있는 법원과 성은 잘 돌아갑니다. 서류 한 장 쭉 없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찢어버린 종이 한 장이 체계를 마비시킬 것은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죠? 내가 계산했는데 0.0000001이 틀렸다. 계산 틀린 거 아닌가, 이거? 조금 틀렸으니까 봐줍니까, 이거를?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그렇죠, 그죠? 은행에서 이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이, 그죠? 더하기 빼기 해서 0이 딱 돼야지 집에 가지, 그죠? 어떡합니까?
돈이 남았어요. 그죠? 5원. 그죠? 못하면 다시 시작하죠. 그죠? 다 맞춰야 됩니다. 5원 더 생기도 안 돼요. 그죠? 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제 계산해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딱 들어가면 제로섬이 딱 될 때 완벽하고 되는 거고, 제로섬이 안 되고, 남아도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죠? 이를테면 5만 원이나 합시다.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자질이 이제 45만 원 내줘야 되는데, 4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 있죠. 그죠? 5만 원 남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 5만 원 덜 찾아간 거야. 그죠? 은행에 이익 본 게 아니고. 그죠? 이 사고 생긴 겁니다. 빼기도 마찬가지. 그죠? 5만 원 손해봤어. 이건 참을 수 있죠. 그죠? 은행에서 45만 달러는 50만 원 준 경우 있죠. 그죠? 얘 그냥 봐줄까? 그냥? 손해봤으니까? 가능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고객 돈이 5만 원 남아 도는다. 이거 곤란합니다. 그죠? 더 받은 거예요. 사실은. 곤란하죠? 우리나라 이건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금 거두면 항상 돈 남아 돌아요. 그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옛날에 악질 관리들이 그렇죠. 그죠? 임금님이 거두라는 세금은 50억인데 관리가 거둔 세금은 80억이에요. 그럼 50억 갖다 바치고 30억은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악질 징세 청부업자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그죠? 요새 그런 상당히 많은가 봐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남아도 안 됩니다. 모자라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자라 남는다는 것이 범위가 작고 안 작고는 문제가 안 될 텐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봐준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오차 범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돌아가고, 그죠? 세금은 유지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알고 있는 논리와, 그죠? 정합성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거 있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이제 카가 보여준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성이라는 세계는, 그죠? 마을을 지배할 수도 있고 칼을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 계속 간다 하더라도 끝없이 칼을 겉돌게 만드는 그 정체불명의 힘인데, 그죠? 그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서류 배분 장면이 이렇게 복잡하고, 그죠? 서류 배분 자체가 부정합적이면서도 작동을 하니, 차라리 부정합적이면 작동 안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작동하도록 다 고칠 거 아닙니까? 그죠? 은행에서 돈 맞추는 것처럼 영을 맞출 텐데, 5만 원 남았는데도 그냥 돌아가요. 그죠? 정상인 것처럼. 그다음 반대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 생긴다 하더라도 마치 정상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작품 보시면 알지만 카가 도대체 청량사이긴 한지, 그죠? 청량사 임명한 서류를 누가 보내긴 했는지, 보냈는데 못 받은 건지, 카만 우기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성에 나타나고 있는 세계 자체가 앞뒤가 딱 들어맞는,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정합적이고 어떤 오차도 없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긋나 있고, 그죠? 차이가 작동하고 있고, 이런 어긋남과 차이 같은 것들이 도리어 성 자체가 움직이는 기본적인 규칙일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문제가 돼요. 우리 이런 거를 감정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악질적인 인간들을, 그죠? 멀쩡히, 그죠?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기분 나쁠 때 있지, 그죠? 그럼 또 이런 거 아닌가요? 거대한 선악책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고생하고, 악당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도 대대손손으로 벌어집니다.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이완용 자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그렇게 뺏은 땅을, 그죠? 아직도 집거라고 초종 걸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퇴소했어요. 우리 해방된 게 언제입니까? 45년인데, 2010년까지 그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 땅이라고. 그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나라 팔아먹었으면 좀 미안한 줄이 알 텐데, 그죠? 지 소유물이 딱 있으니까, 그죠? 집가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뭐예요? 옛날에는, 중간중간에는 다 애들이 성소해가지고 찾아갔거든요. 다 집가로. 그게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법관들이 바보죠. 응? 그런 사람들이 땅 찾아가도록 법을 딴 일하고 바빠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걔들이 소송을 건 게 왜 그러겠어요? 불가능한 소송 겁니까? 이길 수 없는 소송 건져 봤어요? 자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꼬라지 좋죠. 이것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거죠. 그죠? 대한민국 같은 이상한 나라 있죠. 그죠? 전형적인 성애예요. 그죠? 독립운동해. 살짝 피곤하죠. 인생. 그죠? 천일 활동해. 잘 삽니다. 그죠? 이것도 이런 것 중에 하나죠. 그죠? 멀쩡히 잘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가 하면 통계학적으로. 그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투자 잘못한 거예요. 그죠? 자녀 교육 안 시키고, 재산 없고, 그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잘 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지금도, 그죠? 떵떵거리고 살거나, 자신만만하게 살거나, 삶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여유 부리고 멋있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하고 성하고 뭐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뭐 카프카 이런 얘기 한 건 아니겠죠, 그죠? 독일 같은 사회는 엄격한 사회입니다, 그죠? 정확하고, 엄격하고, 예외 없고, 모든 게 정확히 잘 들어맞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 표를 만든 거죠. 만약에 카프카가 한국에 태어났더라면 반대로 썼겠죠, 그죠? 어떠한 오차도 없는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얘기할 텐데, 반대로 이제 독일 같은 데는 너무 정확한 사회야, 그죠? 한치 틈도 없고, 모든 게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 사회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이런 사회죠, 그죠? 오차가 있다는 거죠. 사소한 오차가. 그 전체는 엉터리라는 거야. 무의미하다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바로 그 속에서 카가 노력하고 있으니, 카의 노력은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질문이죠. 성이라는 것이 과연 갈 만한 곳인지, 갈 수 있는 곳인지, 또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카는 어떡합니까? 갈 만하든 말든, 가치가 있든 말든 카는 갈 거예요. 무조건. 그런가 하면은 갈 만한 가치 없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없고, 있다고 해서 확인을 언제 합니까?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미리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카는 갑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 길의 기본적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몇 장에서, 그죠? 어차피 다 못 보니까 도착하는 장면에서 시도하는 몇 가지 예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가 나한테 보낸 건지, 그죠? 언제 보낸 건지 모르는 거죠. 또 편지를 가져온 이 바라마스 친구 자체도 배달꾼도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클람 만나야 될 때는 클람 만날 길이 없어요. 또 클람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클람의 비서를 만나야 되는데 또 비서의 비서를 만나야 돼요. 내가 클람을 기다리면 클람 안 나타나고, 또 비서가 나타납니다. 그 비서는 또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죠? 클람 만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려고 그러면 또 못 가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나랑 얘기하자는 거죠. 조서를 쓰자. 뭐 하는데? 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이 글 아니고는 클람과 만날 길이 없다. 이런 식의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나 잡아둡니다. 난 도망도 못 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희한한 과정들. 그걸 이제 곧 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런 과정들을 좀 천천히 볼 생각입니다. 그죠?